원래 군부를 공격을 하려면 사실은 중심이 이 민중 세력이 중심이 돼야지 학생 가지고는 안 되는데 민중 세력이 아직 약하니까 우리는 처음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나중에 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 처음에는 청계 노조밖에 없었어요. 그것도 합법적인 노조도 아니죠. 그래서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한다니까 이걸 지원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과거부터 70년대부터 현장에 들어갔던 운동권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김문수 같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서서히 그 이제 노조를 만드는 거죠. 과거의 노조 선배들, 뭐 방영석 씨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활동을 해왔고 그런 뿌려놨던 씨앗들이 이제 민주노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아조치 이후에 가능한 일인 거죠. 유아조치가 없었다면 그런 합법화 되지 못했을 거예요. 근데 현장에서 이제 유아조치 그 국면을 해서 민주노조가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또 그것이 이렇게 공단별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? 그럼 특히 구로공단 쪽에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어지고. 그래서, 이제 그쪽 선호련이나 뭐 이런 후에 나타나는 조직들, 이런 조직들의 모토가 이제 좀 있었겠죠.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조직들이 있었고, 나는 이제 뭐 간접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지원 요청을 받고, 그래서 지원을 하고,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학자추의 어떤 공식 조직으로 이렇게 가 있었는데, 학자추나 그 당시에 이제 학자추가 있고 또 가을 되면 이제 그 총학생회가 출범하잖아요. 그때 출범하게 되는데 그 학생운동 그 지도부에서는 이 청계 피봉 모조 이제 시위나 구르동 뭐 우평 시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나요? 좀 평가를 하는. 지도부 학생운동 지도부에서는 당시에 이제 뭔가 이렇게 진행하던 것들, 그러니까 지도부라는 그때는 그 포스트 시스템인데, 이 포스트들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놓고 이슈들을 막 진행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. 어느 거나. 잘 안 돼서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, 나는 나대로 얘네들과는 전혀 사전에 어떤 논의 없이 협의 없이 이렇게 노학연대 투쟁으로 계속 끌고 가버렸단 말입니다. 한 반년간을.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이제 또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운동 지도부로서는 좀 난감했을 겁니다. 근데 여하튼 이쪽이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이쪽에서 내려가는 어떤 협조청이나 지시 이런 것들은 뭐 단대로 내려가든 뭐 그냥 일부 서클에만 퍼뜨려 놓으면 그냥 동원이 되는 식이었어요. 워낙에 잘 돼가지고. 그래서 학생운동 지도부에서는 지금 저런 누구누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배후에 있는 선배는 누구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죠. 그래서 이제 저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뭐 특별히 학생운동 내에서 모순되는 거는 없고 뭐 대립하는 거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해주는 입장이었죠. 그때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지도부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. 네, 알고는 있었죠. 그 대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까? 아니면 어떤 그냥 짐작으로 알고 있었어요? 아무래도 이제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인간관계들이 다 있으니까요. 81학번이건 뭐 데모에 나서는 8위건 80이건 또 나를 움직이는 거 알고 있는 79학번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보완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조금씩은 다 짐작을 하는 거죠. 드러내놓고 누가 뭐 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서로 알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서 서로 아는 거죠.